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9월 11일 월요일 오후 5시 30분 비트코인 현재 3,500만원대를 계속해서 횡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주봉이 음봉으로 또 마감을 해주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이 윗꼬리, 이 저항선을 뚫지 못했던 이 윗꼬리 음봉의 영향으로 인해서 요거랑 반대되는 형태거든요. 여기서는 큰 아랫꼬리 주봉 이후에 상승하는 움직임, 그렇다면 여기서 큰 윗꼬리 주봉 음봉 마감 이후에는 이런 식의 추가 하락을 조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특히나 이번 주에 CPI가 잡혀 있죠. 수요일에 CPI, 목요일에 PPI,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라는 거대한 지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게 터질 수가 있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여기서 쌍고를 맞고 쭉 떨어지는 추세 안에 아직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좀 떨어지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원화 기준으로는 3,250만원을 한번 찍고 들어올리는 요 정도 급의 움직임, 쌍바닥급이 나오는, 여기서 이제 쌍바닥이 나오는 요런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여기 쌍바닥도 좀 붕괴시켜 버린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길게 빠지는 그림이 나오는데, 그 중간중간 주요 지지 라인에서의 반등은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하다. 그래서 빠지더라도 크게 한번 반등 주고 요런 식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특히나 이번 주 수요일에 발표되는 CPI 21시 30분에 발표를 하는데 3.6%로 지금 시장 예측치가 나왔습니다. 전달에 3.2%인데 0.4%가 올라간 수치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CPI가 높아진다라는 거는 어쨌든 그동안 CPI가 계속 내려오는 추세여서 어느 정도 좀 비트도 반등하는 그런 시기랑 맞물려졌다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다시 CPI가 올라간다? 자,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좀 더 약세를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오는 CPI 3.6%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은 또 빅쇼트의 재료가 될 수가 있고, 3.4% 정도 이런 식으로 예측치보다 낮게 나온다라고 하면 또 반등의 재료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수요일을 기점으로 비트코인 좀 큰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요. 자, 그랬을 경우에는 이 CPI와 PPI를 기점으로 하는 이번 주 정도에 조금 빠지는 흐름이 나왔다가, 그렇게 되면 이제 9월 20일 굉장히 중요한 또 FOMC 금리 인상, 혹은 이제 금리 동결하는 이 이벤트가 잡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상으로는 이번 FOMC 9월 20일 FOMC에서는 92%의 확률로 금리를 제로금리, 일단은 동결하는, 더 이상 올리지 않고 한번 동결하는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래도 이제 그나마 호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이번 주에 빠지다가 다음 주에 FOMC를 기점으로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빠져주고 올려주는 이런 흐름도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좀 지루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단기적으로 이 해외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비트코인이 26,400달러를 찍고 그대로 다 내려오고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위로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 26,000달러 위에서 좀 놀아주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계속 저항 맞는 이 26K 벽을 뚫지 못하고 하방으로 한번 내려찍는 움직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굉장히 크게 지지를 받고 있는 구간, 바로 요 구간이죠. 바로 25,000달러 크게 쌍바닥을 찍어줬던 이 구간 이후로 저점을 살짝 높여가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지지받던 25,300달러에서의 한번 반등을 노려볼 수는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크게 지지를 좀 받아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한번 롱 타점을 노려볼 건데, 그때 그 롱들을 한번 싹 청산시키는 강한 하방빔이 이렇게 터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일단은 조심해야 되고, 롱을 잡을 때는 추세가 한번 하방으로 밀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좀 크게 밀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24,500달러까지 한 번에 좀 밀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롱을 잡을 때는, 이런 구간에서 롱 잡을 때는 정확하게 손절가 잡고 반등 한번 노리고 짧게 먹고, 자, 이후에는 크게 빠지고 나서 롱 반등을 보는 게 맞다. 그리고 마찬가지 지금도 숏으로 가더라도 요런 식으로 한번 올렸다가 빼는, 한번 올렸다가 내리는 이런 움직임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어느 정도 좀 터지고 나서 차라리 좀 크게 밀리고 나서 이 24K 부근에서의 롱을 한번 요런 식으로 짧게 보고 이후로 또 이런 식으로 좀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22K에서 23K 구간에서의 큰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는 있는데, 과연 그 자리를 줄 것이냐? 그 전에도 요런 이제 작은 반등들은 충분히 나오면서 22K까지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타점을 최대한 잡아서 안전하게 좀 수익을 보는 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찍기 전에도 요 자리에서 숏을 드린 거죠. 요런 단기 분봉상의 움직임에서도 충분히 여기서 바닥을 찍고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숏을 진입할 수도 있지만, 숏
숏 분할로 진입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좀 크게 또 빠져주면서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단기 타점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3시 11분에도 숏을 드렸죠. 이렇게 이제 많이 올라간 구간에서 이제 숏을 진입을 해서 쭉 빠져주면서 익절 사인도 드렸죠. 쭉 빠져주면서 충분히 숏으로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왔고, 지금 구간 자체가 위로 26,000달러, 아래로는 25,400달러의 박스권 움직임. 그러니까 많이 내려오면 한번 롱을 쳐볼만 하고, 위로 올라가도 이제 시간봉상으로 이 꼬리의 움직임을 보면서 아래 꼬리 달리면 롱, 위 꼬리 달리면 숏, 이런 식으로 지금은 단기 왔다 갔다 매매를 할 수 있는 박스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플하게 타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점들 정확하게 좀 받아보시면서,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 바로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특급 정보방 100% 무료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정보를 받아보시면은 숏타점, 롱타점 최대한 안전한 구간에서 잡아드리고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방금도 숏타점으로 17% 몇 분 만에 이렇게 좀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최대한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조금 지루한 횡보 구간을 계속 왔다 갔다, 내려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이 구간을 왔다 갔다 횡보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번 주 CPI와 PPI를 기점으로 해서 한번 박스를 깨는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랬을 때 일봉상의 관점에서는 여기서 한번 위로 들어올리고 아래로 뺐기 때문에, 이거를 올린 거를 다 뺐기 때문에 추가 하방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최소 올린 거를 어느 정도 3분의 2 지점까지만 밀리고 여기서 지금 놀고 있었다라고 하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방의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은 이 구간에서 상당한 호재로 GBTC가 이제 현물 ETF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가능성을 보여줬던 그런 재료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다 내렸다. 자, 그렇다라는 거는 이거랑 반대되는 움직임이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한번 올려주고 다 내렸기 때문에 추가 하방이 나온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린 거 다 내리고 추가 하방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올린 거 다 내리고 이제 추가 하방이 나올 수 있다. 다만 내리고 나서의 강한 반등, 여기서 저점 깨고 나서의 강한 반등, 저점 깨고 나서의 강한 반등, 여기서 내리고 저점 깨고 나서의 강한 반등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24K 초반부에서의 강한 반등은 우리가 한번 노려볼만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깨는 순간 굉장한 이제 손절 물량과 투매 물량이 겹쳐지면서 24K 정도에 이제 근접했을 때, 한 24.5K 정도에 근접했을 때 우리는 충분히 롱자리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타점이 나올 수가 있겠다. 이번 주에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좀 매매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지 라인을 깨면서 물량이 쏟아졌을 때 강한 반등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이런 롱자리, 아니면 지금 숏을 진입하더라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직전의 고점 자리 26,400달러를 손절을 잡고, 여기를 손절을 잡고 이렇게 하방으로 좀 크게 보는 그런 관점도 유효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FTX가 지금 9월 13일을 기점으로 자산 처분 승인을 받게 되면은 이 보유 자산이 매도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알트코인들, 대표적으로 이제 솔라나라든지 이런 FTT라든지 이런 알트코인들이 좀 크게 한번 요동칠 수도 있는 그런 주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다만 이제 알트코인만의 악재는 아니고 이게 비트코인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크게 좀 밀릴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너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FTX발 매도 물량 폭탄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는데, 자, 그 이유는 결국에는 시중에 풀리더라도 장외 거래를 통해 매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중에서 이제 시장 가격을 막 교란하는 그런 이제 행위보다는 시장 외에서 거래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 심하게 코인들 가격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FTX 보유 물량 대부분은 OTC 장외 거래로 갈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나머지는 마켓 메이커를 통해 천천히 매도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4년 락업 물량이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물량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수십억 달러 수준은 아니고 시장에서 충분히 흡수할 만한 수준이라는 거죠. 다만 그 가운데 앱토스가 좀 우려가 된다라고 합니다. FTX가 한 번에 매도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는데, 이 앱토스가 깨지 말아야 할 지지 라인을 지금 계속 깨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도 시총이 지금 1.6조 원,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는데, 자, 이 앱토스는 깨지 말아야 할 구간을 1차적으로 여기서도 크게 내리고, 여기도 지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여기도 지금 내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음봉으로 좀 주봉상으로 계속 지금 내려가는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은 FTX가 자산 처분을 할 때 상당수의 이 앱토스 물량을 들고 있을 게 이제 뻔한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매도를 지금 쭉 이제 치고, 세력들은 이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펌핑을 해먹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게 내려왔을 때 추가 하방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앱토스가 상당히 좀 우려된다, 그런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솔라나, FTT, 비트, 이더, 앱토스, 도지코인, 폴리곤,
리플, 톤, 비트토렌트 요런 식의 코인들도 어느 정도 좀 들고 있기 때문에 요런 코인들이 한번 이제 충격을 살짝 받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보유 물량 대부분이 장외 거래로 갈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상 차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런 것도 이제 하락의 재료가 충분히 될 수 있을 만큼의 지금 약세장의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런 뉴스 하나하나가 좀 악재로 이제 받아들여지면서 비트코인이 이제 계단식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데다 조금 이제 기름을 좀 부을 수 있는 그런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조금 더 약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 알트 중에서는 스토리지가 제가 최근 영상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던 코인인데, 보시면 일주일 전 영상에서도 스텔라루멘하고 스토리지를 우리가 주목할 만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고, 스토리지 요때부터 말씀을 드린 거죠. 쭉 올라가 줬죠.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큼 단기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줬고, 그 다음에 스텔라루멘 같은 경우에도 이 151원 자리를 좀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일단 여기서 쌍바닥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만 좀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이 전고 돌파도 한번 노려볼 만한 흐름으로 좀 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비트나 이더가 좀 빠지게 되면은 이 알트들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손절은 좀 짧게 잡고, 추가적인 여기서 좀 거래량 터져주면서 양봉을 올려줬기 때문에 눌리고 이제 N자로 가는 그림을 151원은 손절을 잡고 한번 기대해 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웨이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트가 쭉 내려오고 나서 여기서 한번 내려가면 올리고 내려가면 올리고 지금도 내려와 있는 상태로 볼 수 있고, 지금의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2040원 정도를 지금 찍고 들어 올리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힘 한번 주고 내려왔어요. 근데 이거 다 내려오고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을 한번 노려보는 그런 구간일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2040원 정도는 좀 지켜주면서, 요 라인은 좀 지켜주면서 올라가줘야 한번 여기 한번 살짝 깨고 다시 내리는, 그러니까 패턴이죠. 여기도 보면 한번 올렸다가 깨고 내리죠. 그래도 여기도 한번 이제 깨고 내리는 이런 패턴을 한번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짧게 단기로 요 정도 손절 잡고 한번 이제 롱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일봉상으로도 지금 보시면은 쭉 내려온 구간에서 옆으로 빼다가 여기서 이제 한번 나오면서 고점 갱신해줬고, 요 자리만 지켜주게 되면은 한번 여기서 요런 식으로 2600원까지의 반등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손절을 짧게 잡고 반등을 한번 노려보는 전략 유효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나마 또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이 바뀔 것으로 예상을 한다. 지금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있는데 굉장히 암호화폐 업계에 부정적인 사람이죠. 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교체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대단한 좀 호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은 또 이제 반감기도 있고 금리도 이제 동결 시즌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간에서 SEC 위원장이 교체된다? 요것도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앞으로 좀 비트코인에 있어서는 좀 호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이제 기관 관련한 두 가지 호재가 일단은 좀 준비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더 많은 감독 권한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 첫 번째고, 둘째는 SEC 위원장 교체,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업계에 좀 호의적인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새로 이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그 또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더불어서 굉장히 좀 호재가 될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도 일단은 이번 주 CPI를 앞두고 조금 눈치 보기 장세로 좀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봉상으로 음봉이 뜨면서 소폭 좀 꺾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주 주봉 마감이 달러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달러가 이런 식으로 주봉 음봉이 뜨게 되면 이후에 좀 약세 흐름이 나올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비트코인도 이제 반등하는 흐름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만, 추세를 이어서 그대로 달러도 108포인트, 110포인트까지 이런 식으로 좀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또 비트코인이 쇼 추세로 떨어질 수 있는 이런 흐름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달러가 이번 주 주봉이 어떻게 끝나냐도 상당히 좀 비트코인에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CPI랑 PPI 이벤트,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도 보시면은 20일 새벽 3시에 FOMC, 아마도 이제 금리 동결을 결정하겠지만 굉장히 좀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번 주에 조금 빠지는 흐름이 나와도 다음 주에는 좀 불반등하는 그런 흐름도 충분히 예측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빠지게 되면은 결국엔 이 윗꼬리를 한번 좀 소화시켜주는 아랫꼬리 한번 달아주고 이런 식의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가 있고, 그 지점
아마도 이제 24K라든지 23K 구간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그런 이제 반등을 잡을 만한 그런 구간이 아마도 이번 주에 좀 바닥으로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구간이 왔을 때는 우리가 좀 과감하게 롱배팅을 통해서 반등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패턴들은 계속 나왔습니다. 이 구간에서도 크게 내렸지만 반등이 이런 식으로 줬어요. 그리고 다시 내렸지만, 그러면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크게 내린다라고 했을 때 다 내리고 나서 횡보하다가 반등 한번 주고 다시 내렸다가 그 다음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이게 마지막 하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부터는 이제 롱 추세로 바뀔 것이다라고 보는데, 이 구간이 바로 이제 22K에서 23K 구간이 될 수가 있겠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죠. 자, 그래서 다소 지루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은 저는 바닥이 아무리 길어도 한두 달 내로는 이제 바닥이 어느 정도 잡히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대한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숏으로 또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숏으로 수익을 내고, 롱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는 충분히 또 롱으로 접근을 해서 이런 구간 다 보이죠. 차트상으로 시간봉의 형태로 단기 타점이 나온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 아래 꼬리 달리면서 롱, 아래 꼬리 달리면 롱에 이제 진입 근거가 되는 거고, 크게 올라가서 이런 윗꼬리 여기도 돌파 3번이나 못하니까 쭉 빠지는 거고, 여기서 올라갔을 때 여기도 돌파 3번 못했어요. 윗꼬리 3개 이렇게 달리는 거 보고 여기서 숏 잡아 드렸습니다. 기가 막히게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저희가 카톡방에서 계속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단기 수익을 쌓아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큰 거 한 방을 지금 노리기에는 시장의 방향성을 우리가 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30분 봉이나 1시간 봉 단위로 꼬리의 형태,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 이렇게 거래량이 쭉쭉 터지는 구간에서 우리가 충분히 단기적인 접근을 통해서 수익을 올려갈 수가 있겠다, 그리고 그 타점을 최대한 저희가 잡아드리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주 상당한 변동성이 예측이 되니까 그 변동성 내에서 최대한 좀 수익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수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